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여느 평범한 댁입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바람나서 집을 나가 이혼했고 자식들 셋 데리고 여태 부담 떨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제게는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제가 남편 없이 얘네들 벌어먹여 살리느라 사실 자식 교육에 공을 들일 순 없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참 맘에 걸리네요. 애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식당일, 김치공장일, 포장일 등등 집에서도 쉬지 않고 부업을 함으로써 한 푼 두 푼 모아 아이들에게 모두 썼습니다. 당시 남편과 헤어졌을 무렵 자식들은 다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라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에 엇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딸들은 엄마 힘든 거 알고 불쌍한 거 알아서 대놓고 삐뚤게 나가진 않았지만 유독 아들 녀석이 제 속을 썩이더라고요. 그 녀석 때문에 경찰서와 학교에 자주 불러다녔고 아들은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일찍 발을 디뎠습니다. 딸들도 어렸을 적 제 아빠 있었을 때는 워낙 똑부러지고 영리하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는데 제가 신경을 못 써준 탓에 딸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딴 후 하고 싶다던 미용 기술을 배워 취직을 했고 그나마 둘째 딸이 공부에 욕심이 좀 있어서 전문대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여태 살면서 남에게 모진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 없다고 저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혼자 산다고 야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흉측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 그런 괄시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들의 엄마로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젊어서 아이들 셋 데리고 사는 처지가 딱했는지 여기저기서 재혼 자리도 들어오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들 때문에 마음에 걸려보지도 않고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이런 저를 본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답답했는지 한마디씩 하곤 했지요. 어유, 언니는 형부 그렇게 딴 여자랑 살림 차렸는데 분하지도 않아?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야지. 그러게. 너는 항상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야. 애들이 뭐 네 인생 대신 살아줘. 다 품 안의 자식들이야. 크면 다 제 살 길 나가서 널 보지도 않을 텐데. 젊은 청춘이 아깝지도 않아. 너도 살면서 인생에 낙도 필요하고 재미도 필요할 텐데. 자식들한테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라고 매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니 그래. 그럼 얼마나 좋은 남자가 나오나 보자. 내가 자식들 저버리고 재미나 볼 남자가 있는지 좀 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절 맘에 품었다던 들이미는 남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위자료로 그것밖에 못 받으셨어요? 애아빠가 완전 개차반이었네요. 전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랑 물려받은 고향 땅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걸리겠네요. 휴. 결혼하면 자식들 머리 컸으니 밖으로 다 내보내실 생각이신 거죠? 우리 자식들은 둘인데 둘 다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엄마 손 많이 필요할 거예요. 편히 집안일 해주고 아이 잘 키워줌 전 그걸로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참으로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더군요. 제 자식들이 다 큰 것 같아 보이니 내보내고 저더러 들어와서 지네 집안일 해주고 지 새끼들 돌봐주라는데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계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혼할 선자리에 나온 작자들이 하나같이 그 모양인지라. 저는 재혼을 접었고 오로지 생때 갇힌 제 자식들만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모은 돈으로 분식집을 차렸고 분식집이 잘 되어 식당을 차리다 해서 나중에는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대출 좀 얻고 차리게 되었습니다. 점차 사업 확장을 해서 걱정이긴 했으나 다행히 굴곡 없이 돈도 어느 정도 벌렸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직원 두고 일하며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이가 어느새 60대 중반을 향하고 있었네요. 그 세 자식들인 모두 출가시켜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고 어느덧 손주 3명 정도도 보게 되어 그저 아기들 재롱보는 낙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게 생각지도 못한 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참 한결같이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한창일 적에 세무사로 오래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사람이 영특하고 계산법이 밝아 가끔 가계돈 문제에 관해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오던 분이라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고깃집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혼자 오셔서 2인분을 시켜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공연 티켓 2장을 내밀더군요. 제가 평소 좋아하던 트로트 가수 콘서트였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시간 안 돼서 못 간다고 친구랑 같이 가라고 줬는데 영순 씨 시간 괜찮으심 같이 가실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으로 갓 피어난 꽃처럼 수줍은 새색시 마냥 얼굴이 붉어져 긴 생각 후에 같이 가자 했습니다. 저는 지난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제 친정 아버지 역시 개차반이었던지라 그닥 남자에 관해 인상이 좋질 못했는데 그분은 과히 달랐습니다. 한결같이 다정하고 자상했으며 부드러운 어투로 항상 저를 신사적으로 대해 주었어요. 연세는 저보다 1살 많으신 66세시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부인과 사별을 했고 자식은 아들만 둘이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이름 있는 대학 나와 알아주는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고상스러운 게 꽃과 나무를 좋아하셔서 평생의 꽃 선물을 그분에게 다 받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점차 호감을 느꼈고 이는 가슴 떨린 사랑으로 감정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헤어질 쯤에 아쉬워하고선 절 꼭 안으며 말해주더군요. 우리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식들도 다 키워놓았겠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부부로 사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해주었는데 그때처럼 남자로 인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제 주름과 흰머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할머니였던 게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젊었을 적 좀 더 예쁜 모습으로 그분 앞에서 다가섰음 좋았을 텐데. 하기사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분은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시고 계셨었겠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는데 아직 젊을 60대라도 그분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걸 다 제복이라 여기로 하고 이제부터라도 그분과 여자로서 행복해지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제 아이들인 3남매가 뜻밖에도 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던 겁니다. 3남매가 머리 맞대 의논한 결과 뭔가 득될 게 없다 생각했나 봅니다. 아들이 얘길 꺼내더군요. 아니,
젊어서는 멀쩡히 잘 계시다가 왜 다 나이 들어선 주책 맞게 결혼한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뭔가 탐탁치 않아서 그쪽 집 좀 알아봤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양반이지 젊어서 사무실을 몇 번이나 말아먹었대요. 그놈의 아들들 교육비랑 유학비용 다 대주느라 지금 개털이라던데 이제와 비빌 데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걸 몰라요? 엄마 남은 재산마저 다 홀랑 날리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재혼 잘못하면 길바닥에 나앉기 십상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 그래. 엄마, 그냥 그 아저씨가 좋으면 연애만 해. 결혼은 하지 말고. 엄마 여태 우리 위해서 모은 돈 아냐? 우리 대학 안 가고 악착같이 모은 돈들 누구 좋으라고 결혼해서 넘겨줄 건데? 절대 안 돼. 우리 가족들 말고는 인정할 수 없어. 아들, 딸 말을 듣고 있자니 이해도 안 되고 골치가 아파와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 그놈의 돈. 엄마가 처음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자식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쌍수들고 반대를 할 수 있어? 못났다 이것들아. 나 이 재산들 한 푼도 너네들한테 못 줘. 많이 있지도 않는 재산. 그냥 다 사회에 환원하고 떠날 거야.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든 어쨌든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엄마가 꼭 쥐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누가 그거 우리 달래요? 엄마 위해서 엄마 노년 잘 보내면서 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식 맘을 몰라줘요? 라고 아들이 기어코 역성까지 냈지만 전 자식들에게 잔뜩 실망만 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하니 그분 사정도 저와 크게 다를 바 없더라고요. 아들 둘이 다 반대를 하네요. 제 잘나지도 아들놈들이 영순 씨 자식들과는 급이 안 맞아 형제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자식들 다 커서 수월할 줄 알았더니만 어리나 크나 쉽지가 않네요. 라고 비통한 듯 말하는데 그분과 저는 한참이나 서로에게 아무 말 없이 죄스러운 듯 고개만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재혼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제가 힘없이 그만하자 했더니 그분은 일단 해볼 때까진 해보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자식을 버려서라도 자식 축복 없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와의 결혼을 진정진심으로 생각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자식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기로 했어요. 허나 그럴수록 부모 자식 사이 간의 골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놈의 돈만 아니었어도 하는 생각에 몇 푼 안 되는 저의 전 재산 3남매들한테 다 나눠주고 결혼하는 건 어떻겠냐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심하게 절 바라보면서 엄마 진짜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엄마 돈 몇 푼 상속 때문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다 늙어서 영감님 병수발 드릴 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걸 왜 몰라요? 젊으셨을 땐 현명하셨던 분이 나이 들어선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엄마 만약 그 할아버지랑 재혼하신다면 우리 삼남매 엄마 다신 안 볼 줄 알아요. 라고 잔뜩 소리를 지른 후 그 자리를 박차고 딸들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제 결혼을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차마 재혼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지들은 다 짝 찾아 결혼하고 자식 보고 살면서 늙은 어미가 남은 인생 좋은 분 만나 곱게 인생 차리겠다는데 왜 이리도 못되게들 구는지 참 자식 잘못 키웠다 싶었습니다. 다 늙어서 황혼 재혼하는 게 뭘 그렇게 지네들한테 부끄러운 짓거리를 한 것인지 힘겹게 키워줬더니 셋이 똘똘 뭉쳐 애미 하나 몰아가는 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더이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제 인생보다는 자식이 눈앞에 먼저 가렸습니다. 차마 자식들을 등지고는 어미로서 살아가기가 힘이 들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래도 재혼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늙어막직하게 좋은 친구로만 지내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분께서 역시 자식들 때문에 곤욕스러웠는지 한아름에 제 마음 이해하시고는 제 손을 대답 대신 잡아주시고 저희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느 실연당한 여자처럼 헤어진 이후부터 마음이 아파 식욕이 뚝 떨어졌고 저는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그래도 애미 괜찮냐고 말 한마디 걱정 하나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연애 안타 그랬을 때 하루가 멀다 하고 진을 치고 있었던 녀석들이 애미 아프다 하니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제가 관리하는 식당은 1~2층 건물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위층을 보고 좀 내려오다가 다리를 헛디뎌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자 직원들이 난리가 나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저는 어이구 어이구 하며 응급실에 실려갔네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길래 자식들 몇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다들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전화 연결조차 어렵다가 그나마 아들이 연락되어 간신히 보호자 자격으로 오기는 했습니다. 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속상했는지 계단 다닐 때 조심 좀 하세요. 한두 번 다니는 계단도 아니신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기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그 연세 되시면 건강하시고 몸 보전 잘하시는 게 자식들한테 잘하시는 거예요. 제발 사고 좀 치지 마세요. 라면서 그것이 언성이 높아지며 마치 절 몰아가듯 추궁하는 기분으로 들리니 저도 모르게 자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응급처치로 붕대를 감고 식당을 다시 나가려 했지만 자식이 제발 집안에 나을 때까지는 얌전히만 있어 달라는 말에 자식 눈치 보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기댔을 뿐인데 이리도 마음이 불편하니 앞으로 제가 더 병들고 아플 때는 어찌해야 하나 마지막 구원투수는 돈밖에 없더라고요.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잘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무시하며 살았지만 그게 막상 현실로 닿으니 돈에 대한 추한 집착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분이더군요. 간만에 저희 집 식당 고기 맛이 떠올라 먹으러 갔는데 저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을 듣고서야 그분께서는 절 토닥거려주며 내가 자식 대신 당신을 잘 돌볼게요. 그치만 우리 인생 살겠다고 자식들 가슴에 대못 박고 전처럼 부부로서 어찌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맘 비우고 실컷 청춘 남녀처럼 연애나 하는 건 어떻겠소? 라고 이리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에 당황스러웠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그 든든했던 손을 마주 잡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여느 젊은 남녀 커플 못지않게 행복하고 달달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저버리니 오히려 가볍고 부담 없고 좋더라고요. 자식들 속 썩을 일도 없고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고 크게 거스르는 것 없이 저는 그분과 자주 놀러 다니며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나니 제 표정이 달라졌는지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챘는지 덩달아 웃으며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어유 진작 좀 그럴 것이지.
아주 표정에 화색이 도네. 그렇게 좋아할 거면서 여태 꽃같던 젊은 시절 다 낭비해서 어쩌면 좋아. 그래도 이제라도 만나 인생 즐기는 모습이 좋네. 저는 마음만은 28 청춘으로 말 그대로 인생을 즐겼고 그분은 제 곁에 있고 싶다면서 저희 집 근처에 가깝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살림까지 합치게 되었어요. 부부처럼 늘 손잡고 다니면서 서로를 애틋하게 챙겨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연애하는 것조차 고깝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연애는 괜찮다고 제게 뱉은 말이 있어 더 이상 뭐라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기필코 살림까지 합치니 또 들고 일어나더군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 자식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 찢지 마. 나도 너희들에게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너희들한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간섭받고 싶지는 않구나. 너희들도 다 컸고 가정 가졌으면 엄마 맘 더 이해하지 않겠니? 젊었을 적 어디 엄마가 너네 두고 딴 데 눈 돌린 적 있든? 오직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너희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너희들에게 패가지 않게 할 테니 나 좀 내버려 두려무나. 하며 제 목소리를 내자 자식들은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겠는지 제 말에 토를 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걸릴 구석이 있나 긴장하며 하이에나처럼 저희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아플 적에는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얘기를 안 하고 밤새가며 간호를 주곤히 받았는데 어찌나 든든하고 좋던지요. 젊어서 못 받은 남편 사랑 다 늙어서 받을 복을 텄는지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랑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로서 삶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어딜 나가면 저희들을 가만히 있어도 잘 어울리는 부부로 보았고 저희는 크게 반박하지 않은 채 그저 남들 눈에 괜찮은 한 쌍이려니 여기고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자식들은 여전히 관계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고 저희 역시 자식들이 어떤 생각으로 걱정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식 생각해 애초부터 살림 합칠 적에 서로의 재산이나 자식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 자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희 맘은 그게 아니지만 자식들 맘 편하라는 부모로서의 배려였네요. 그치만 더 이상 부모라는 올가미를 씌워 자유와 감정까지 억압하는 자식은 이제 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믿는 자식에게 상처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도 알아서 돈으로라도 쥐고 있어 자식들에게 부모 대접은 받고 살아가는 게 옳다 여겨지더군요. 예전 같았음 자식이 돈 필요하다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다 퍼줬겠지만 이젠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또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면 다 퍼주게 되는 게 부모 심정이라 잘 되진 않더라고요. 정에 끌려 날려먹은 재산도 수두룩했습니다만 바람직한 부모 자식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요. 제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이해하며 지금은 제 행복을 가장 최우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도 본인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소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